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구정을 맞이해서요 그동안에 써오던 이 선물 예산을 갖다가 연탄을 사서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겠다. 자,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 새로운 세대에 맞게, 이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경률이가 오래간만에 옳은 얘기 하나 하고 있네요. 자, 최근에 노무현센터 그리고 이제 정의연 이거를 갖다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자, 이번에는요 박수현 지금 이제 공주 부여 청약 여기죠. 여기를 노리고 있는데 이 박수현의 비리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제 과거에 몇 차례 이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이 정체불명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44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먹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LH 이런 데로부터도 이제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공주에서 단수공천을 받아갖고 참 큰일 났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또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문재인 그 친문과 친문 그리고 친명 간의 공천 대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요 진상을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요, 이 박은정이가 이제 추미애 애완견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감찰, 찍어내기 감찰에 앞장선 인간이 이제 박은정인데, 박은정이가 또 사표를 냈어요. 이미 사표를 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표 수리가 안 된다. 요 규정 때문에 사표 수리가 안 됐는데요. 이 사표 쇼를 하고 있는 그 의도는 뭘까요? 이거 박은정이가 또 느닷없이 공천 출마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한동훈 위원장, 오늘 말이죠. 이 비대위 회의가 열렸어요. 비대위 회의에서 이 발언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비대위에서 이제 오늘 말이죠. 이제 연탄, 그러니까 이제 그 구정 설날 되면 이제 선물들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당 대표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대사들, 또 이제 VIP들한테 이제 선물을 주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이런 선물비를 이런 분들한테 주지를 않고 어디에게 쓰겠느냐? 바로 연탄을 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탄 7만, 그 관련 예산이 말이죠. 연탄 7만 1000장 정도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요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어려운 우리 이제 주민들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봉사 활동에 나서서 2000장 정도는 본인이 직접 나눠주겠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연탄이 본래 겨울에 필요하다고 한데 지금부터 봄까지가요, 연탄이 제일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쌀쌀한 그런 이제 기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종의 이제 공약인데, 그 제복 공무원들의 이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제복 공무원들 이번 공약을 하나 내놓겠다고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제복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처우 개선 작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각별하게 챙기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김경률 관련 또 내용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자, 김경률이가 말이죠,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이제 어제 대담을 못 받지만은 대담 보도는 받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비대위가 열리니까 이제 질문을 많이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질문을 이제 기자들이 쫙 당연히 질문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대담이 국민 눈높이에 맞았다고 보느냐? 예, 이번 이제 윤 대통령이 이런 답변, 대담과 관련해서 그랬더니요, 아쉽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한 두 번쯤 질문하니까 이제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대담을 아직 안 봐서 자세히 모른다. 그렇게 이제 1차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대담을 안 봐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대담에 관한 보도는 보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니까 그때 대답을 한 겁니다. 5글자만 드리겠는데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겠다. 아쉽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거 성질이 더러운 놈인 것 같아요.
예. 아니, 대통령 한 말을 딱 그대로 인용해서 그거를 대통령한테 맞받아친다? 이건 기본적으로요. 이 좌파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의 범절이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수 진보와 그리고 진보 좌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의 범절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그래서 저는 출발점이 예의 범절이다. 이건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예의 범절. 예. 용어를 제가 중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죠. 용어 말 자체는 아쉽습니다. 이게 이제 점잖하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요 말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대통령 한 말로 대통령을 맞받아치는 거. 이거 민주당의 특성 아닙니까? 아, 이재명이가 그런 짓을 얼마나 잘해요? 야, 이거 김경률이 그 못된 인간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참 정말 한마디로 싸가지 더럽게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김경률이는 그동안에 이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동안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과 말씀이 빠져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받아치는 게 아니죠. 그런데 5글자만 얘기하겠다. 작심하고 딱 요거 이제 기자들이 나오면 이거 질문을 꺼낸 거 이거 누가 예상을 못 하겠어요? 아예 머릿속에요. 딱 답을 정해놓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독차게 반박한 것이 5글자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꼭 필요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글자만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 아쉽습니다. 라고 맞받아치는 거. 이거 한마디로 이준석보다 더 싸가지 없는 인간이 아닌가. 이런 인간은요. 비대위원, 이거 자격이 없는 인간을 갖다 앉혀가지고. 예. 그리고 박은식 비대위원은 이제 뭐라고 했느냐. 박은식도 이제 내내 이제 이 좌파에 있다가 이제 전향한 사람이잖아요. 어제 윤 대통령께서는 김 여사의 명품백 파우치 수수 의혹에 대해서 매정한 끊지 못한 것이 문제였고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다. 이 양반의 거리도 좀 나요. 그러면서 본질이 저열한 몰카 공작이었을지라도 경호팀에서 걸러졌더라면 돌아가신 아버님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내세웠을지라도 만남을 거절했더라면 파우치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애초에 단호히 거절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자, 이 박은식 비대위원 말 이 정도는 되어야 기본이 갖춘 인간이 되는 것이죠. 왜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김경률이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도저히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유엔 해비타트 이 박수현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니 물론 이거는 김경률이 아니면 제기 못합니까? 이거 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에요. 꼭 김경률이 입을 통해야만 이게 언론에 써주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런 인간이 하는 거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비대위원회 뽑아만 주면 요거를 갖다가 꼭 김경률이한테 특화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요런 걸로다가 김경률이 전용물처럼 인정해 주니까 지가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 인간이 바로 김경률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 김경률이가 오늘 제기한 이 의혹, 이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이게 이제 이 박수현이가 이제 거기 초대 회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박수현이 문재인 때 실세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뜯어낸 것이죠. 전부 좌파들의 문제는 이재명 씨부터 시작하고 전부 돈 아닙니까? 돈봉투용, 대장동, 백현동, 이 박수현이의 또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이거 전부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인간들이 전부 진보 좌파예요. 노웅래도 돈. 물론 우리 국민의힘에 전혀 예외가 없다. 국민의힘에는 마음도 없다. 이건 아니지만 심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박수현과 관련해가지고 우선 자료화면을 몇 개 보시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거 문제가 있네.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을 해요. 이게 유엔 마크잖아요. 유엔 마크는요, 함부로 못 써요. 이거를 쓴다면 이렇게 공식 행사잖아요. 출범에 유엔 마크를 썼다. 그러면 이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해비타트가 있어요. 요 한국위원회가 공식 유엔 산하 조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유엔 이 로고를 갖다가 도용한 거예요. 여기 또 우산까지, 이 우산인지 뭔지 이런 것도 썼어요. 야, 이 인간이 머리를 좀 썼어요. 나름대로 박수현이가. 쓸 머리는 제대로 안 쓰고. 자, 여기도 이게 보십시오. 자, 이게 제가 조금 키워볼까요? 자, 여기도 말이죠. 또 영어로 태극기 써놓고 그 UN 깃발 써놓고 Korean National Committee for UN Habitat Inauguration Ceremony 딱 해가지고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창하게 여기 인물들도요. 자, 여기 이제 이 쭉 축하 공연까지 있고 축사도 있고요. 홍보대사도 있고
요렇게 해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출범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이 박수현이요. 요 한번 보십시오. 요거. 예. 요게 완전히 이 부채. 야, 이게 얼마나 교묘하냐. 이렇게 해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이건 없어요. 유엔 공식 조직이 없습니다. 산하기관도 아니고 기구도 아니고 뭐 반개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only for 박수현입니다. 근데 요거 출범할 때 문재인이가 또 축하 영상까지 보내줘요. 문재인이도 여기에 좀 고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이가 이거, 아니, 대통령을 박수현이가 사기까지 쳤겠어요. 대통령한테까지. 이거 말이죠. 그냥 해비타트 이름 딱 붙여갖고 제가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겠죠. 예. 알고서도 문재인이가 축사 보냈다? 이것도 범죄인가 되는 게 아니냐. 예. 아니, 대통령이 거기 숫자 하나 더 얹어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박수현이가 말이죠. 그 초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이죠. 지금 이미 그래서 이 후원금을 SH, 그러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이 후원금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원금이 말이죠. 이 얼마만큼 많이나 거쳤느냐. 2022년도에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25억 원이나 후원금을 거뒀어요. 2022년도 대선이 있을 때. 자, 그리고 총 후원금 모두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느냐? 44억 원이나 돼요. 근데 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 유명무실한, 그야말로 이거 정체불명의 사업에 쓰는 거예요. 이게 전부 공주 보령 부여 지선거구 지역에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꿈나무 메타스쿨 사업이에요. 이게 2022년도 이게 3억 5천만 원짜리. 근데 지금은 이 홈페이지도 아예 없어졌어요. 이 사업 진행되는 곳은 충남 공주. 자, 이러한 문제점을, 자, 그래서 이 44억 원을 도대체 어디다 갖다 썼냐 이겁니다. 44억 원. 예.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44억 원을 후원금을 받아 먹어서 이 충남 부여 공주 청양 지역 사업에 쓴다고 그랬는데 이 지역 사업에 썼다는 그 내용도 이게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김경주리가 오늘 제기된 의혹은 또 말씀드려야죠. 싸가지가 없더라도 86세대의 창의적인 수법으로 정말 많이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걸 해 드신다.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는 것 같은데 국민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비리를 제공하니까 요거를 갖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 김경률 발언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민주당에서 단순 공천 받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이제 대답을 답변을 했어요. 답변이 아니라 이제 발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런 기부금, 수익금 문제를 계속 제기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항상 특정 포인트가 있다. 뭐냐? 선거가 있으면 수익이나 지출이 대단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이 있던 22년도에는 22억 원을 모았고 21년도 말에 비영리 단체로서는 굉장히 드물게 완전 자본 잠시 상태라는 거예요. 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누가 기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25억 원이나 모았다? 이건 이제 문재인 실세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억 원가량을 은행에서 대출해 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이 5억 원을 빌려받았다는 거예요. 대출. 이것이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 이 5억 원은 도대체 뭐가 되냐? 아버지가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빌려주고 돈 못 받으면 그건 결국 증여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44억 원을 모금해서 어디에 쓰셨냐면 정확히 말하면 초대 회장인 박수현 의원인데 22년도 공공의 도시라고 하는 사업으로 3억 2천만 원을 지출하더라. 사업 지역이 바로 어디냐? 충남, 공주, 부여, 보령. 자기 지역구가 이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 3억 5천만 원을 꿈나무 메타스쿨에 지출하는데 꿈나무 메타스쿨은 여러 언론에 소개되고 홈페이지도 있다고 했지만은 한 달 전부터 들어가 봤는데 이 홈페이지는 사라졌다. 바로 이것도 충남 공주다. 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정의연하고 노무현, 오늘은 이제 박수현이 초대 회장으로 있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얘기를 했는데 유엔 명칭을 사칭했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정말 다양다기한 방법으로 86세대의 창의적 수법으로 정말 많이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걸 정말 많이 해 드신다는 생각이 든다. 왜 저도 그렇게 함께 하지 못했을까? 많은 후회와 함께 오늘 말씀을 마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비꼬면서 이거를 폭로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김경률이가 말을 하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유엔 해비타트 우엔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은 44원 중에서 상당 부분을 자기 지역구에서 사업을 위해 썼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 정도는 해야 민주당에서는 단수 공천을 받는 것 같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에 이런 분은 공천 신청을 하지 말라. 우리는 이런 분을 공천하지 않는다. 예. 그래 이제 한 박자 같이 맞춰준 거죠. 예.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박수현의 이런 비리 의혹을 김경률이가 제3탄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친명과 친문계의 대혈전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자료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친명, 친문 네 분인데요. 친명계에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이 정성호와 추미애. 이 사람들이 이제 강하게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고관 대작들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정성호가 문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은 책임져라. 추미애 석고 대제해야 할 문정부 비서실장들이 총선이 나오냐? 이게 더민주 전국회의 이건 이제 이 친명 조직 원외 조직이죠. 윤 정권 심판 구도를 흐리게 하는 전 정부 인사들 자리 비워줘라. 내놔라. 그러니까 친문계가 바로 반박을 하는데 대표적인 선수가 임종석과 고민정이다. 예, 임종석은 문정부에서는 총선을 압승했다. 대선 0.73%의 패배는 모두의 책임이다. 예, 모두의 책임. 자, 그 다음에 고민정.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지명 당시에는 국민 지지를 많이 받았다. 예. 그리고 이제 친문 핵심 의원은 이재명이 후보가 안 됐으면 대선을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치고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친문과 친명의 이 공천 혈투가 지금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 말하는 사람, 정성호 추미애 전무 친명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도 두 차례 걸쳐서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핵심, 공천관리위원장가 공식적인 라인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공식 라인의 최고 책임자, 결정자죠. 이명백도 친문 책임론을 제기했고, 그런데 이제 정성호는 그냥 의원이 아니고 친명 좌장. 예, 그래서 문정부 인사들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정 의원까지도 나서고 제기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친문계 인사들이 동의할 수 없다. 바로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성호는 뭐라고 했느냐? 예, 이재명이가 본인이 스스로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책임인 그 이재명 말고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부동산 정책, 조국 사태. 그 다음에는 일방적인 소득주도 성장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정한 분들을 지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혁신적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예, 문재인 정부 실적으로 대선에서 그러니까 패배했기 때문에 용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명백 공관위원장도요. 지난달 21일 날 처음으로 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의 검찰 정권 탄생에 기여한 분들 책임감을 느껴라.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는요.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이들의 책임 있는 자세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친문계에 대한 친명의 지금 공격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친문계에서 드디어 여기에 이제 방어막을 치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친명계 원외 조직인 전민주혁신회의도 성명을 내놓고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급 이상을 지낸 다섯 의원들 선당후사의 책임을 져라. 그리고 제명인의 마을에서는요. 박범계는 법사위 위원장, 법무장관, 검찰개혁을 맡았으나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총선에서 물러나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범계가 요즘 조용하잖아요. 그리고요. 친문계 핵심인 도종환 문광무 장관 했잖아요. 여기에는 민주연구원의 이현희 부원장이 나와가지고 책임져라. 예. 예, 이렇게 지금 입장을 지금 밝힌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친문계 죽이기 아니냐. 친문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 선거에서 같은 편 전 정권을 탓하는 걸 본 적이 있냐. 이런 상식 밖의 행태는 결국 친문을 몰아내는 의도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반박에 나섰고요. 그리고 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예비 후보들의 명단이 담긴 리스트가 돈다는 말이 나오면서 아주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서이가 대표로 나와서요.
대선 패배하고 윤 정권의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 동의하지 않는다. 0.73%의 패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고민정의도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지명하던 당시의 윤 총장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고 문 정권은 본색을 드러낸 윤 총장을 설득하고 막아 세우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다.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친문과 친명이 이렇게 난리를 치르느냐? 우선 대선 2017년도 경선 때부터 지금 이재명이가 그 당시 패배하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경선 불복을 외치면서 문재인을 강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자,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해경군 김씨. 그러게 김혜경마저도 친문을 성토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친명계 불만은 뭐냐? 문재인이가 대선 때 자기네를 도와줬으면 이게 이겼을 거라는 거죠. 뭐냐? 지금 이제 친명 측에서 그 당시 대선 때 재난지원금 30조를 요구했는데 문재인이가 홍남기를 내세워갖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돈을 풀었으면 이겼을 거라 이거예요. 요래서 지금 불만이 지금 누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지사 할 때 과연 문재인이가 대우를 해준 적이 있냐? 이재명 개인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문재인 친문계 측에서는요. 윤석열을 발탈한 책임이 문재인에 있다 한다더라도 선거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 예. 경선에서 이낙연이 이겼으면 민주당이 정권을 내줄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친문 책임론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박용진이도 그와 유사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 이 친문계와 친명 대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 김태호 의원도 양산을 출마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로들은 본인이 막아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서병수 의원도 본인이 지금 이제 이 부산 이 험지 출마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낙동강 벨트가 굉장히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존 지역구인 부산 진갑 대신에 강서구 갑, 북구하고 강서구 갑 출마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병수는요, 4년 전에 부산 진갑에 당 요청으로 다 출마했는데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라와 당을 위하는 일이라면 소명을 다하겠다. 그래서 4년 전과 마찬가지로 힘겨운 도전이 되겠지만 당이 결정하면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 이제 북강서구 강서갑은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영남 공략 거점인 낙동강 벨트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부산 격정지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요. 지금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3선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호 이 경남 산천 함양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양산 을에 이제 출마하게 돼서 김두관과의 맞대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동강 벨트 참전 요청을 받은 이제 3선의 조혜진 의원, 지금 이제 경남 밀양 의령인데요. 여기도 경남 김해 갑을 출마 요청을 받았는데, 이거 조금 수삼일 걸려서 결정을 내리겠다. 빠른 결정을 해서 공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낙동강 벨트 이 3인 이분들은 이제 당의 요청을 전부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서병수하고 김태호가 이거를 받아들였는데 조혜진 의원이 안 받는다? 이건 받죠. 자, 그래서 틀림없이 이번 낙동강 벨트에서 세게 한번 붙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요. 민주당의 임종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종성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번 출마가 이제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되기 때문에 출마가 불가하게 됐네요. 예. 자, 그래서 1, 2심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